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더 나은 날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고 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나 폭력적인 학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선이 아무렇지 않게 침범당했을 때 아이의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그 영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경계 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보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 본질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한 남자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프롬이라는 아주 큰 파티를 엽니다. 한국의 졸업식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성인식과도 같은 아주 중요하고 설레는 행사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신청하고 근사한 드레스나 턱시도를 빌려 입고 친구들과 리무진을 빌려 파티장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10대 시절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순간입니다. 때는 1990년대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입니다. 프롬에 입고 갈 턱시도를 빌리는 데만 당시 돈으로 약 $100가 필요했습니다. 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알코올 문제로 인해 가정 형편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학 때마다 조경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기 중에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며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했고 운 좋게도 약 $250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턱시도 대여비는 물론 사진 촬영과 다른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세금 환급 수표가 우편으로 올 거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수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안 왔어. 원래 그런 건 좀 느리단다. 계속 확인해봐. 프롬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파티에 가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당시 여자친구에게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라고 말해야 하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혼자 두게 만드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될 테니까요. 결국 파티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 계시던 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수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제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수표는 이미 도착했고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먼저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가 바보 같다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니에게 눈에 띄게 분노를 표출했던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느끼는 정상적인 분노와 배신감마저도 수치심으로 바꿔버리는데 아주 능숙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내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훔쳤으며 저를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에 화를 내자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경계는 훨씬 명확했을 겁니다. 저는 기꺼이 수표를 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선택권을 빼앗고 저의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결국 저는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나이 많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형의 차를 빌려 겨우 프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경계가 무너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라고 하면 나는 너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싶지 않아. 계속 그런다면 나는 이 대화를 그만둘 거야. 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경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재된 약속과도 같습니다. 아이를 정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이러한 내재된 경계를 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교묘하고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려워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상처를 깨닫게 되는 독이 되는 부모들의 은밀한 경계 침범 4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 침범 유형은 아무 일도 없었어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인지 부조화를 보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수표에 대해 거짓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경계 침범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멋대로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감정적으로 총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신의 불륜 상대의 집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가 그 어색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혹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저기 다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라며 아이를 상황에서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이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혹은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예를 들어 이혼 후 생일날 꼭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그 약속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부모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로 다음날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주류 가게에 들러 한참을 머물다 나오고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다른 부모나 타인과 격렬하게 다툰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며 아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침범당한 경계는 바로 아이가 목격하거나 직접 겪은 중대한 사건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무시는 사람을 조건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무시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현실 인식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질문합니다. 아까 왜 싸우셨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혹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 와 같은 분노 섞인 묵살뿐입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명백히 아이와 상관 있는 일이며 결코 괜찮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본 현실을 건강한 어른으로부터 확인받지 못할 때 아이의 내면에 있는 자연스러운 직관과 현실 인식 능력은 큰 손상을 입습니다.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심지어 연인이 미심쩍은 행동을 해도 우리 내면의 아이는 별일 아니겠지. 내가 뭘 안다고 판단해라며 스스로의 직감을 억누릅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극단적인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악의 없이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에 유독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아이가 본 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다퉜지만 그건 우리 어른들의 문제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응, 아빠가 술 문제가 심각하단다. 아빠가 걱정되지만 저런 모습은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아이의 인식을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내면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계 침범은 비밀은 없어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경계가 침범당할 때 아이는 자신의 사적인 삶이 언제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가장 안전한 존재라고 믿고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하지만 독이 되는 부모는 그것을 가십거리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로 악용합니다. 가장 흔한 예는 아이의 일기장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엿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온라인 범죄와 같은 실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통제욕을 만족시키거나 아이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내밀한 고민이나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딸이 이제 초경을 시작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라고 말하거나 동생이 말하지 말랬는데 걔가 짝사랑하는 남자애한테 고백할까 고민하더라고요. 교정기부터 떼고 하라고 했는데 저기 오네 와 같이 당사자를 앞에 두고 창피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예시들이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당신의 룸메이트가 파티에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가족 안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다 널 위해서 혹은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라는 말로 용납되곤 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 침범은 아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신의 비밀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경험은 깊은 배신감과 수치심을 남깁니다. 성인이 된 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내 이름만 언급해도 내 얘기를 해? 무슨 얘기했는데? 라며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혼자 살면서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데도 일기를 쓰면서 누군가 내 생각을 엿볼 것 같다는 생생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의 사생활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아이가 신체적 변화를 겪거나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호해줍니다. 건강한 부모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며 아이 역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경계 침범은 넌 날 위해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아이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아이를 대리 배우자나 감정적 위안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이를 통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거나 심지어 아이에게 부모 역할을 떠넘겨 자신이나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게 만드는 부모화 현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넌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 혹은 더 심하게는 넌 나를 위한 기회야 라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할 전도입니다. 아이는 아이로서의 경험을 박탈당하고 어른의 지위로 강제로 끌어올려집니다. 특히 독이 되는 부모가 자신의 연애 문제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털어놓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흡수와 같습니다. 부모의 비밀이나 다른 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된 아이는 그 다른 부모와의 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모 중 한 분을 상대하기 위해 다른 부모의 상담사 역할을 해야 했던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부모의 한계와 비밀,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너무 일찍 엿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곧 건강한 자율성과 발달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계 침범은 아이를 부모의 정서적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부모는 종종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다른 어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다루기 쉽고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아이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 없이 급격하고 강렬한 관계에 빠져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누군가를 돌보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관계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과도한 통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신의 역할이 아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적 자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이의 든든한 자원이 되어주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아이가 연령에 맞는 자율성과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계 침범은 내 신념이 곧 너의 신념이야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흡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이 되는 부모가 자신의 세계관을 복제한 작은 나 혹은 앵무새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특정 성별, 인종,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부모로부터 주입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가 믿는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위협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경계 침범은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부모가 주입한 편견과 왜곡된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그 신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모의 자식이라는 사실 자체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특정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세상을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갈 기회를 박탈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흔히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흑백 논리에 기반한 편협한 세계관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념에 순응함으로써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뇌에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자신만의 신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과거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마다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어떤 건강한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독립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어떨까요? 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믿어야 해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르치고 아이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나눈 이 4가지 경계 침범 유형들은 사실 모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양육의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감당 못할 정보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안전을 확인할까?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지켜줄까? 이것은 건강한 부모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부모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독이 되는 부모는 오직 자신의 편안함에만 집중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독이 되는 부모는 두려움을 이용해 아이를 통제합니다. 다시 제 프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제가 실망하고 화낼 것이라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돈을 훔친 행위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며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야 할 10대 아들의 발달에 어떤 상처를 줄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와 독이 되는 부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경계 침범들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겪었던 혼란과 아픔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마땅히 지켜졌어야 할 경계가 무너진 결과였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든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 상처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로소 그곳에서 걸어나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